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한 대부분의 블록은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수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들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함수의 예시를 본다면 만약에 라면 끓이기 함수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물, 라면, 그 다음에 냄비 이것들은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력값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입력이 있어서 이 입력을 가지고 이런 동작을 수행하는 거예요. 1. 냄비에 물 넣는다. 2.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린다. 3.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다. 이런 어떠한 일련의 동작을 가지고 함수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먹는 라면이라는 결과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떠한 끊임없는 일련의 명령들이 있다면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쓰는 장점은 프로그램 안에서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복잡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더 간단한 작업들로 분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재사용될 수 있는 이 재사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를 사용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보기 편한 가독성이 증대되고 유지 관리도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라면 만들기 함수에서 입력되는 것들이 있었죠. 물, 라면, 냄비 이러한 것들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매개 변수는 함수에서 입력되는 값인데 없을 수도 또는 있을 수도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넣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파란 버튼을 눌러서 소스를 더 추가해서 매개 변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함수 출력을 알아보면은 함수에서 출력되는 값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리내기 함수라는 것은 출력되는 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도1이라는 일정 웨이브라는 소스 값이 입력이 돼요. 이 매개 변수는 입력이 되는 매개 변수인데요. 입력된 매개 변수는 있지만 출력되는 값은 없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결과가 있는 함수도 있겠죠. 반면 방금 전의 함수는 결과값이 없었지만 얘는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함수가 동작을 하고 동작한 값이 더한 값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결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 함수는 결과를 어딘가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정하기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넣어질 수가 없고요. 이렇게 방금처럼 지정하기에 호출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배운 함수를 활용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11을 눌러서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되는 두 수가 있는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상자와 레이블을 사용해서 두 수를 입력받도록 만들겠습니다. 레이아웃에다가 수평 배치를 넣고요.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하실 텐데요. 다시 수평 배치,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길게 수평 배치의 너비를 부모에 맞추고 그 다음에 수평 배치 2의 너비도 부모에 맞추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1의
너비도 부모에 맞추고 상자 2의 너비도 부모에 맞추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보기 편해지고요. 레이블 1의 값을 첫 번째 수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라는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2의 텍스트 값을 두 번째 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바꿔줄 텐데요. 여기는 숫자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자 2는 숫자 2로 하겠습니다. 숫자가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서 이 두 수를 가지고 함수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얘도 어떠한 동작을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버튼 이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게 버튼, 얘는 함수 동작이니까 동작 버튼을 하겠습니다. 버튼 동작, 그리고 텍스트는 동작하기라고 이름을 넣을게요. 계산된 값이 나오게 하는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의 글꼴은 좀 커지게 만들어 주고요. 텍스트를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결과라고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 과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모든 프로그래밍이 제일 처음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변수 만들기부터 해야 되죠. 변수 만들기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변수는 세 가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숫자 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숫자 2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된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 계산된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결과라는 변수를 추가하고요. 이것들은 전부 숫자니까 숫자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3개의 변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공통 블럭 맨 아래에 있는 함수를 눌러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결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값이 없는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 함수는 결과값이 있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행함수가 아니라 결과값이 있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더하기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함수가 지금 현재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 숫자 1과 2를 받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란 버튼을 눌러서 매개 변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첫 번째 이름은 숫자 1이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받고요. 또 하나로 숫자 2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기를 해줄 건데요. 숫자 1과 2를 받아서 더하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가져오기를 하면 안 되고요. 올리면 나오는 가져오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하기를 가져올게요. 더하기를 가지고 와서 숫자 1에 가져오기, 숫자 2 매개변수에서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완성했는데요. 이 함수 더하기를 동작시켜 보기 위해서 버튼 동작에 클릭 이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이벤트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결과를 바꿔줄 건데요.
뭘로 바꿔주냐 하면은 바로 이 함수의 결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눌러보면은 호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가져다가 호출을 넣어주시면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두 개의 인수죠. 여기서는 인수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인수는 숫자 2를 가져오시고 숫자 2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1이 여기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이 아래에 있는 숫자 1 값이 돼서 더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2가 다시 여기로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이 아래 가져오기가 돼서 두 개의 덧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숫자 1의 값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숫자 1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정하기가 나와야 되고요. 지정하기 숫자 1의 값은 텍스트 숫자 1의 텍스트 값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숫자 2의 값은 숫자 2의 텍스트 값으로 해서 0이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하기 함수를 호출하면 계산이 이루어져서 이 계산하는 값이 결과값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결과값이 변한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결과의 레이블을 바꿔주겠습니다. 새롭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결과의 텍스트 값을 이 결과값으로 변한 결과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텍스트 숫자에 입력하면 입력한 값들이 변수에 들어가고 이 변수에 들어간 값이 다시 함수에 들어가고 함수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결과값에 들어가서 이 결과값이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에 20을 입력하고 두 번째 수에 30을 입력하면 입력된 값들이 더하기 함수에 들어가서 더하기 된 결과값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50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